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한반도는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해방의 순간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또 다른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국은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곧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은 미국의 군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서도 민족 내부에는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을 이어오던 세력들은 저마다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북쪽에서 세를 넓혔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은 남쪽에서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 남북이 함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냉전 구도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남북 진영의 대립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가 강화되었고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힘을 얻었고 자유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48년 8월 결국 남과 북은 각각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대립하는 분단국가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 체제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이 갈라져 서로를 적대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이어온 사람들이지만 이념의 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제거해야 한다는 적대의식만 커져갔습니다. 이 시기의 분단은 훗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38선은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적 경계선이었습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 역시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이는 미군정 시기에 조직된 조선경비대를 모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치안 공백과 혼란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던 조선경비대는 미군의 지원과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고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군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상설된 지 불과 2년 남짓한 신생군대였고 경험과 전력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시점의 국군은 약 6만 명 규모였습니다. 당시 편제는 총 8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력은 보병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병부대조차도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경무장 상태였고 제대로 된 중화기조차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고 항공기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포병 전력 역시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소총과 경기관총, 소수의 박격포와 같은 경화기 위주였기 때문에 화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군의 한계는 단순히 장비 부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 지휘체계와 작전 경험도 미숙했습니다.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 장교와 참모진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일본군 출신이나 광복군 출신으로 구성되었지만 체계적인 합동작전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 내부의 훈련 수준 역시 낮았고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군은 한국군의 전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본격적인 전쟁의 무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의 전차나 중화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전차 무기나 대공 무기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훗날 북한군의 대규모 기갑부대와 항공 전력을 막아내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기반으로 정부를 수립했고 군사력 증강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차, 포병, 전투기까지 두루 갖춘 군대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반면 남한의 국군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 속에 제한된 지원만을 받으며 최소한의 치안 유지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는 1950년 전쟁 발발과 동시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 초기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연이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국군 장병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몸으로 적을 막아내며 버텼습니다. 1사단을 비롯한 국군의 모든 부대들은 초기 방어선에서 피 흘리며 시간을 벌어냈고 이는 훗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군은 신생군대였지만 전쟁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지휘체계와 전투 능력을 다듬어갔고 이후 유엔군의 지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력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국군은 아직 창설된 지 2년밖에 안 된 미숙한 존재였습니다. 장비도, 훈련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 속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있었기에 전쟁의 초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버틴 군대는 이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과 미군의 지원은 국군의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전차, 포병, 항공 전력을 제공했고 국군 장병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전 속에서 다져진 경험과 더불어 현대적 무기를 습득한 국군은 점차 강한 군대로 변모해갔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희생을 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군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초기에 미숙했던 군대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훨씬 더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장병들이 전쟁 속에서 보여준 결속과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전우를 잃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싸웠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전장을 지탱했습니다. 전쟁은 국군에게 잔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한 군대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진실이 뼈아프게 각인된 것입니다. 이 교훈은 훗날 대한민국 군대가 현대적 군대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흘린 피와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군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되었고 이후 국가안보를 지키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버틴 군대는 단순히 전쟁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낸 군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바로 그들의 희생과 의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 독도의 이야기는 저의 실수로 미완성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완성본의 독도 이야기는 토요일 낮 12시에 재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